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공공분양 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 네. 공공분양은 특별 공급이 80%라고 그랬죠. 그렇죠. 일반 공급이 20%고. 네. 요 80%에 있을 때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특별 공급 네. 간에는 중복 청약이 불가능한데 네, 맞아요. 동일인이 내가 특별 공급에 넣었으면 특별 공급에 넣은 그 당사자가 일반 공급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두 개 하는 거고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공공분양은 실질적으로 세대원도 넣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대주로 청약을 해야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세대주가 1순위이기 때문에 그래. 일반 공급에서. 그렇죠. 특별 공급에서는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일반 공급에서는 세대주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세대원을 넣으면 2순위가 되는 거잖아. 특별 공급을 2순위에 넣고 특별 공급을 세대 구성원이 넣고 일반 공급을 넣었다 그러면 2순위가 되는 거잖아. 어차피 탈락이에요. 네. 그쵸? 그러니까 세대주로 바꾸고 특별 공급에도 넣고 일반 공급에도 넣으면 돼요. 네. 한 사람이 특별 공급과 세대 구성원 중 한 사람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넣을 수 있지만 내가 특별 공급을 넣는데 다른 세대원이 넣었다. 그럼 불합격. 둘 다 부족.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조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이 두 개를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중복 청약이 가능하죠. 네. 이때 주의할 거는 신청한 자 외의 세대 구성원 청약은 불가합니다. 네. 당첨 시 부적격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공급에서 세대 구성원이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세대주로 바꿔서 넣으세요. 그렇죠. 그래야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세대 1으로 일반 공급까지 넣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네. 2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당첨 안 돼요. 그래서 기관 특공을 제외하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청약이 가능해요. 기관 특공은 일반 공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거 당구장이에요. 당구장 표시해 드릴게요, 나중에. 자, 그리고 일반 공급의 1순위는 세대주로 제한을 했잖아. 네. 자, 그래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공과 일반의 중복 청약을 해야 되는데 일반 공급은 세대주가 1순위이니까 세대주로 변경을 놓고 하라는 거지.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은 특별 공급에도 넣고 일반 공급에도 넣고 당첨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공공분양 특별 공급, 일반 공급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특별 공급은 특정 조건, 요게 더 중요해. 소득, 청약 저축 금액, 요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네. 특정 조건이 맞춰야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를 넣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청약 저축 금액. 네. 요거는 6개월짜리 있고 2년짜리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얘는 공급마다 차이가 청약에서는 청약 저축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네. 특정 조건과 소득. 네. 요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청약 저축 금액으로 간단 네. 말이야.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특정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이면 청약 저축 금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청약 저축 금액이 높은 자를 뽑으니까. 네. 단 60제곱미터 초과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는 자산에 대한 규정, 자동차에 대한 규정, 소득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60제곱미터 이하만 자산, 소득, 자동차에 네, 대한 규정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천에 나올 것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알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납입 인정액은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그렇죠. 거. 요거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민간하고 다른 점이고. 특별 공급의 80%라고 그랬잖아요. 기간 네. 추천을 제외하면 70 몇 프로 정도 될 거야. 이 물량이 일반 공급에 그대로 중복 청약을 합니다. 대부분. 그러면 일반 공급은 16%밖에 안 되는 거잖아.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이 글로 다 몰려 또 경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안 넣지 않아요? 몰라서 못 넣는 거지. 아니 특별 공급 접수된 걸 보고 초과가 됐으면은 1순위를 많이 접수를 할 수 서울은 있어요. 대부분 초과잖아요. 서울은 그렇지. 회천도 대부분 초과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 공급의 신청자 수가 초과가 됐다 이러면은 이분들도 또 1순위를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또 일반 공급에 더 치열해지는 그렇죠. 16%에서 18%밖에 안 되는데 특별 공급에 거의 80, 70 몇 프로 되는 사람들이 그대로 다 집어넣고 중복 청약을 그 다음에 일반 조건, 특정 조건이 안 되는 특별 공급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경쟁이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일반 공급이 당첨이 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옥정 린 파밀리에를 보고 이걸 회천에 적용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죠.
님 파밀리에는 어차피 미달이었기 때문에 1순위에 다시 중복 청약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회천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특공을 봤는데 초과가 됐어. 이러면은 특공 접수한 분들이 불안해서 다시 일반 청약을 또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틀을 넣으셔야 돼요. 하루는 특공, 하루는 1순위. 네.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순위자가 당첨을 노려볼 수 있었던 것도 옥정이 끝이요. 그렇죠. 예, 왜 저희가 요거 옥정 림파가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요게 또 표시를 해드렸어요. 공공 분양 일반 공급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기간 추천을 제외한 일반 공급이 중복 청약이 가능하단 말이야. 네. 근데 이때 특공이 약 80%고 일반이 약 20%예요. 네. 특공의 약 80% 대부분이 경쟁률을 보고 경쟁이 높다 그러면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공급에 중복 청약을 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일반 공급의 경쟁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단 3년 이상 무주택자인데 내가 뭐 1,000만 원 이상 1,7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분들은 다리를 뻗고 잠을 잘 거고 500만 원, 400만 원 딸랑거리면 잠을 못 자주실 거라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경쟁이 높을 것 같지만 또 그들만의 경쟁이에요. 이 그러게요. 안에서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당첨 확률을 높이시려면 어떻게 하라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중복 청약을 해라. 네. 두 번째, 청약할 사람이 세대주를 해놓고 모집 공고 나기 전에 이 세대주가 일반 특별 공급, 일반 공급을 입혀 넣어야 된다. 네. 특별 공급에는 딴 사람 넣고 일반 공급에 세대주 넣었다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이다. 큰일 그렇죠. 난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넣을 수 있으니까 그 한 사람한테 세대주를 몰아주고 그 세대주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넣으셔야 된다. 네. 말이 좀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요 청약이 어떻게 흐름이 되는 이 청약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요 안에서 우리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뭐냐. 요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 번에 몰아서 하려고 이제 뭐를? 노부모, 노부모 노부모 부양, 기간 추천 기간 추천, 많던데 엄청 많던데. 그다음에 특공? 그다음에 다자녀. 다자녀. 요거밖에 없어요. 아니, 기간 추천은 굉장히 간단해요. 니들 기관에 가. 군인이면 국방부에 가고 장애인은 장애인 그 경기도청 그 장애복지과로 가면 되고 그렇게 써 있어 거기에도 설명할 게 없어. 니들 기관에 가 이렇게. 다자녀. 가자녀, 노부모 부양. 노부모. 이거 두 개네요. 그렇지. 그러네. 이거 두 개네. 그래서 회처는 네. 지금까지 옥정 분들 만나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참 쉬웠죠? 가서 그냥 주워왔죠? 작년 상반기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옥정 림파는 이거까지 할 이유가 없었어. 전략을 짤 적에 이 전략을 짤 이유가 없었어요. 네. 근데 회처는 이 전략까지 들어가야 돼. 그렇죠.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